자, 다들 초등학교 때 부루마블 해본 적 있죠? 어렸을 때 부루마블 하러 그렇게 집에 가면은 친구들 불러 모으느라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플레이어보다 은행장이 되는 걸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이게 돈을 뭐 나눠주기도 하고, 너 뭐 50만 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돈 거래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드라마인데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국판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2021년 넷플릭스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염내산이 바라본 드라마는 종이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종이의 집 전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천재적인 범죄 기획자 교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교수가 스페인 조폐국을 털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공범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진짜 빡세게 범죄를 시나리오를 짜고 심지어 감정 그리고 모든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즌 1에서는 이 모든 게 성공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단순하게 은행 털이를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무려 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조폐국에서 실제로 찍어내서 무사히, 그것도 아무런 피해자도 그리고 자기네 조직원 중에서도 잡혀가는 사람이 없게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괜찮은데 싶은 매력적인 범죄를 구상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수라는 사람, 자, 나는 은행을 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은 쟤네들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스페인 조폐국에서 우리가 돈을 찍어내서 그걸 심지어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처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할 거야 라는 그런 심리적인 계산까지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교수는 범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잘 실행을 하려면 조합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행동대장이 필요합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는 주인공처럼 다뤄지고 있는 도쿄를 뽑게 됩니다. 근데 도쿄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 도시 이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도시 이름인데 여기서는 교수가 일부러 모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도시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도쿄, 나이로비, 모스크바, 헬싱키 등등 여러 가지 도시 이름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합숙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남자, 여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사실 뭐 썸도 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조직원들끼리 서로 그렇게 인간적인 정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작전을 실행할 때 뭔가 변수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본명은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도쿄, 나이로비, 헬싱키 이런 식으로 다 가명을 주는 겁니다. 제가 범죄 심리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항상 늘 많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덕질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종이의 집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정말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유형에 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범죄 심리학에서는 9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한 가지는 혼합형이니까 총 8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종이의 집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9명입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 유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이름도 절대 밝혀지지 않고 그냥 교수로 불릴 뿐입니다. 그런데 극중에 나오는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범죄 심리학에서는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신범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폭탄 테러범 같은 사람들이 있죠. 행동대장인 도쿄. 아까도 제가 도쿄라고 하는 인물은 좀 여리여리한 외모와 다르게 욱하면 바로 그냥 총을 발견되고요. 약간 좀 폭력적인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쿄를 현장에서 제어해주는
일종의 현장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이 바로 베를린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차분해요. 말빨이 되게 좋아서 안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포에 떨게도 하는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범죄의 다양한 유형이 하나하나 조금씩 섞여있는 인물이에요. 약간 복합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절도범이에요. 범죄심리학 보다가 거기에 뭐라고 또 써있기도 하냐면은 한 번 절도범은 영원한 절도범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요, 그 물건 훔치는 거에서만 그냥 끝나지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누군가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일종의 직업처럼 나중에 되어버려서 이런 사람들의 범죄 유형을 직업형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자체는 너무 좋고, 야 진짜 저런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으면 범죄자라고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냥 계속해서 물건 훔치는 사람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에 좀 적응하기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바의 아들도 그 안에 같이 가담하거든요.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한 덴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덴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충동형이에요. 근데 또 아버지가 모스크바다 보니까 아빠한테 의존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범죄 유형들이 잘 녹아들어가기도 합니다. 올해 나오게 될 종이의 집 한국판 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판 종이의 집은, 자, 가장 궁금한 거는 누가 과연 캐스팅이 됐을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 캐릭터는 누가 맡게 됐을까요? 자, 이미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교수 역에는 유지태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뭔가 좀 제 생각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쿄 역할에는 바로 영화 버닝에 캐스팅됐던 주인공 전종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버닝이란 영화에서는 조금 약간 묘한 분위기로 많이 나왔죠. 굉장히 침착하면서 사이코패스틱한 이 현장 감독이죠. 베를린 역할에는 부부의 세계 박해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 역할은 왠지 정말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조 재패범으로 나오는 이 나이로비라고 하는 인물이 종이의 집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키도 되게 커요. 한국판 버전에서는 장윤주 씨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판 종이의 집도 이렇게 캐스팅이 완료가 됐고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어떻게 녹여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종이의 집에 나타나는 범죄자들의 유형, 그리고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